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사실 좀 식은 떡밥이긴 합니다만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 에비앙이 수돗물 택가리를 하다가 걸렸더랬습죠. 정확히는 유럽연합법률상 천연광천수라는 이름을 쓰려면 필터링 없이 수원지에 물을 그대로 떠다가 팔아야 하는데 여기에 활성탄 필터링 및 UV 소독을 거쳤다는 사실이 뚜따당한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딴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폐기 안 하는 선체로 죽은 흰수염 오야지 싸대기 위아래로 후려칠 레벨이긴 하군요. 이게 참 황당한 것이 업력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이 위치한 지방정부는 물론 프랑스 정부까지 뒷구멍으로 싸바싸바 입을 맞추고서 이 개판을 덮어주었더랬는데 그 아바위지를 이어온 시간이 좋게 수년은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해당 문제를 인지한 것이 2021년이라고 하니까 한 4년은 넘었네요. 이 정도면 뭐 셋이 포도농장 비냐드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라도 했나 봅니다. 의리들이 아주 의리해 너. 에비앙 해골물 사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런 꿀의 뒤통수 야바위 사건이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한참 불탔던 블루레어 스테이크 사건과 꿀이 비슷하죠. 거의 뭐 유괴 수준의 날고기를 좋다고 핏물 질질 흘리며 처먹던 허세충들 지금은 다 버릇타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뿐입니까? 고기 구울 때는 육즙 날아간다고 무조건 한 번만 뒤집으라던 고기꼰대들 승빠님이 마이야르 살법 전파신 후에 본문 너머로 방출당했죠. 양식은 원래 느끼한 거라고 치즈 마요네즈 무지성으로 때려박은 음식 맛있는 척 처먹던 양반들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열이 넘어오면서 다 잊혀졌죠. 그 시절에 블루레어 스테이크 맛없다고 하던 사람들 죄다 마살못전응아 sen징 취급받으면서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기 육즙 날아간다는 거 미신이라는 사람은 여알못 똥구집쟁이로 욕먹었죠. 에비앙도 이런 집단 인치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에비앙 맛없다고 가면 죄다 맛알못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더랬죠. 이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전부 제가 당해본 이야기거든요. 긍정적인 오해뿐이겠습니까? 한식은 짜고 맵고 자극적인 쓰레기 음식이라던 머저리들 요즘 다 어디 갔습니까? 한국인은 어떠다 저떠다 종특론 주장하던 사람들, 미국은 위대하다고 죽게 세우던 사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트럼프 미쳐 날뛰고 미국인들 그거 지지해주는 꼬라지 드러나니까 살살 입 다물고 있죠. 유럽을 보고 배우자던 삼인주의자들 유럽 개판난 거 드러나니까 런쳤죠. 먹게 만드는 음식이니까 이거는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다. 사람들은 종종 집단적 오해와 자기 체면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소수 의견은 알못 머저리 사문난적 이단 취급 당하곤 합니다. 이건 오해가 갖는 자기완결성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오해하는 이상 내 인식 속에서 그것은 오해일 수 없다는 순환론증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꼬라지를 네이징이라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좋다고 환장하고 진짜 좋은 거엔 비평가 빙의해서 야지 넣는 건데 이게 얼마나 세상사에 흔했으면 이런 인간군상의 주제를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원효대사 할배가 딱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해골 바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단물이었던 것이 아침이 되어보니까 썩은 물로 보였다는 그 일화가 바로 이 일련의 사건을 관통하는 진리이죠. 이런 편향의 매트릭스를 스스로 뚫고 깨어나는 용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많은 대가를 요구하죠. 실제로 이 사건 터지기 한참 전에 개그맨 유민상 형님이 생수밥 블라인드 테이스팅 콘텐츠 진행하면서 에비앙에서 수돗물 만난다고 말했더랬었는데 그때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 감히 천안 조선고 주제의 선진열강대국의 물맛을 평가하느냐? 뭐 일단 꼰대 소리였는데 사건 터지고 나니까 지금은 쏙 들어가고 그의 풍채로 증명된 신뢰성을 칭송하고 있죠.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저를 포함해 우리들 모두 가치 판단이라는 양날의 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뭔가의 가치를 매겨야만 우리는 그것을 논할 수 있는데 가치를 매기는 순간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논증과 검증과 비판으로 편향을 제거하려 합니다만 글쎄요, 그게 됐으면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중요한 건 이 편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편향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끝없이 의심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편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제 혀가 남의 혀랑 교환학생 계약 맺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잠깐 여자가 되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 자체가 세상의 한 단편이기 때문에 편향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하지만 이러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치면 모든 것은 흔들리고 그 위에 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황희정승 당평론의 한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은 곧 배제를 함의하는데 너도 옳고 너도 옳으면 누가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외칠 수 있는 외부적 압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변하지 않을 궁극적인 가치, 사람, 아름다움, 고친이죠. 이게 확고할 때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보다 쉽게 상대성에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가 비이성적이라서 이성적인 이유입니다. 에비앙은 고급 생수로 이름을 날려온 만큼 이번 사건의 여파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주가는 지역에 있는 김일성 옆에 월세방 얻을 준비하는 것 같던데 에비앙 물고 빨며 삼다수 가던 광신도들도 같이 데려가 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개판에도 불구하고 에비앙이 맛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전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아니 뭐 좋다는데 어쩌라고요. 수돗물 맛이 나든 말든 그게 좋으면 좋은 것이죠. 사람은 어차피 다 상대적입니다. 뭐가 더 좋네만에 자신의 취향의 근거가 굳이 필요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거짓되다는 비관론이 아니라 기와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단순한 교훈 아닐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